네, N번방 폭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뭔가 좀 지저분한 이런 그 의혹들이 있었고 실제로 오늘 반응이 나왔어요. N번방 폭로 할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쪽에서 안 한다. 나 이게 되게 웃긴 게 일단 기임은 엄청 빠진 거죠. 그 N번방 공작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보면 지금 SNS에 돌면 모 후보님 아주 유력한 후보님 아들이 연관돼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걸 폭로를 안 하는 거지. 사실이었어. 벌써 나왔죠. 막 그 연기만 모락모락 피우는데 이게 자기들끼리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나 봐요. 이걸 폭로한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근데 제일 위험한 게 그거죠. 제보를 받았을 때 그 제보를 폭로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그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제보는 많이 있겠죠. 뭐 내 친구의 친구가 누구 의원 아들이라는데 걔도 들어갔다더라. 그런 뭐 제보 많이 들어갔겠지 여기저기서. 근데 제보를 받으면 뭐 하냐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거예요. 근데 사실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폭로했다가 그게 다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결백하다고 자기 정보 까버리면 완전히 되치기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청수하고 이해찬 대표가 한 김빼기가 기본적으로 성공했다고 봐요. 예. 성공했어요. 저는 이게 폭로는 다 됐다고 봐요. 이게 폭로할 수 있는 폭로의 전부를 다 한 거예요 이미. 그렇지. 하고 싶었다. 이 정도 한계에 익은 거예요 지금. 하려고 보니까 야당이 많아서 증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증거는 없고 이거를 터트린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똥 냄새만 계속 풍기는 거예요. 마치 저 사람한테 똥 묻었다는 것처럼 자기네들 이게 정말 사실이었으면 미통당에서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춘장님이 나왔겠지. 벌써 맞죠. 네, 우리 춘장님이 나와가지고 누가 연루가 됐다 안 됐다.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그건 이미 없고 언론에서도 잘 받쳐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이제 똥 냄새를 풍기면서 소위 말하는 우파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그 가짜 뉴스 거리를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로 수준이 딱 이 수준이고 이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이제 뭐 본질에 집중한다 어쩐다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저쪽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서 폭로를 못 하고 있대 막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자가 발전용으로 계속 이제 냄새만 풍기는 거지 실체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터뜨렸다가 어설프게 터뜨렸다가 총선 결과는 못 바꿨는데 터트린 사람만 작살나 보이는 그런 결과 때문에 계속 냄새만 풍기다 그냥 흐지부지 할 수 있는 폭로의 전부가 이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선거 폭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가 오죽이 어려우면 그러니까 언론상에 나오는 것, 여권의 작전 또는 미통당의 작전이 약간 상반돼 있잖아요. 우리 선거만 나오면 우리가 선거 이길 수도 있어요가 미통당의 작전이고 민주당은 조금 약간 엄살 전략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만하게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행위들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거에 엄청 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쨌건 간에 예방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터뜨리면 에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선거가 막판에 무슨 공약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돼서 저쪽 당을 밀어주자 이게 아니고 그 있잖아요. 대구 가면 그 핑크당 프랑카드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다 똑같아요. 정권 심판. 그밖에 없어요. 공약은 하나도 없고 심판을 왜 니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심판 보고 세이프 하잖아요. 세이프. 1점. 자, 사실 뭐 내용이 없으니 무슨 논평할 수도 없고 참 그 에라이 씨. 자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투표를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들 하십시오. 1번 얘기입니다. 1번 얘기.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께서는 1박 2일 달려가서 투표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걸어가면 주위 어딘가에 투표장이 있어요. 그 투표를 한 분이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도 안 됩니다.
투표하면 우리가 이기고 좋아요 구독 누르면 새날이 1등 됩니다. 예. 1등이라 새날 100만 가는 걸 말해야죠. 그러니까. 네. 자, 여러분들 요즘 구독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는 만큼 정권이 더 연장된다는 사실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책임을 부여를 하게 해야지. 그리고 알림벨 꼭 해주세요. 알림벨. 알림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안 가요. 잘 알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알림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알림이 너무 많아서 싫다고 구독 안 하신다잖아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린 방송이 많아가지고 맨날 알림 뜨면은 나쁜 짓 하고 있다가 짜증나고 막 그런다고. 그래도 알림벨 해주세요, 여러분들. 5시에 꼭 와주세요. 금요일 날. 변호사 아시죠? 정변 알림 많이 안 뜹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사예요. 단순한 유튜브 채널은 아니고 방송사라는 말씀드리고. 자, 어쨌건 지금 어제요.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채널A 대표가 방통위 조사받았습니다. 인정했다면서요. 잘못했다고 인정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어야지.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죠. 잘못은 했는데 우리는 모두가 쟤가 다 했다. 이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징계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고. 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채널의 이동재의 기자의 핸드폰 조사했냐?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뉴스 나자마자 폭로자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내용의 그 녹취록을 또 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고발 뉴스에 나왔는데 그 우리 사장이랑 이야기가 다 돼 있다. 이런 부분이 녹취가 돼 있고 정 그렇게 내가 못 믿어오면 이거 그 진술할 때 검사 만나러 가자. 같이 검사 만나서 거기서 진술해라. 이 이야기까지 나와요. 지금 현재 실제로 그러니까 잠적한 사람이 그 이동재 기자가 잠적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네.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어디 갔어요? 그 모르죠. 해외를 못 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해외 자동적으로 출국금지 돼가지고 유력한 건 동아일보 사옥 내에 아마 취침을 하고 있을 것, 숙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밖으로 원래 못 나오고. 아니, 이 정도 되면 회사에서 징계해서 자르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어디까지 좋은 회사네. 회사에서는 어디까지 연루가 돼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검찰하고 조사받으면 원래 그러니까 직위자잖아. 이 현직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이동재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그 녹취록을 한 군데만 다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기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정보들은 여기저기 이제 흩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맡겨놓는데요. 나한테 뭔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하고 이렇게 맡겨놓는데 지금 그 모든 녹취록을 다 없애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지. 지금 유력하게 있다고 추정되는 그 동아일보 사옥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왜냐면 지금 연락하면 나중에 통화 기록 가면 다 나오잖아요. 누구하고 그 다 협력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숙식만 하고 있다. 새날에다 보내면 되는데 그냥 안전하게.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정변님한테 주세요. 아니 온 국민이 나눠 가시면 되죠. 예. 자, 채널 A는 그렇고 어쨌건 채널 A는 뭐 재승인은 좀 이게 지금 재승인과 연계가 지금 되려고 하니까 채널 A는 굉장히 고분고분하게 지금 조사받고 있는 편이긴 하는데 이동재가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버렸을 가능성은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핵심 고위층은 연관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고 남는 게 뭐가 있어서 예를 들면 검찰과 채널 A의 유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에 이제 실행자들이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도 아니면은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 스스로 이동재를 고발해야죠. 고소해가지고 바로 수사해야지. 아니면 아닌 거답게 확실하게 해야죠. 한동훈이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고소를 네. 좀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저 어제 가장 황당했던 건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시켜야 되는데 감찰 본부에다가 감찰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인권부에다가 이걸 지시를 한 거예요. 우리 동훈이 인권 지켜줘야죠. 무슨 동훈이에요? 제 친구 중에 이동훈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윤석열 스타일은 자기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그 별장건에 대해서도 그랬었잖아요. 바로 즉각 뭐 조사하라고 막 내리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감찰을 시키면 되는데 인권부 물론 저쪽에 자기들 실드는 그런 거예요. 진상 조사를 위해서 그런데 인권부에다가 갑자기 딱 그걸 맡기는 게 이게 사실은 윤석열
측근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의 문제예요. 예. 맞아요. 윤석열 최측근의 문제는 윤석열의 문제라고. 음. 근데 이걸 감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권부에다가 이거 조사해봐라고 맡기는 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인사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찰을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감찰입니까? 뭐 감찰이라는 건 그 조직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다 드러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무슨 감찰이에요? 저는 우리 윤 춘장님께서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되네. 윤 충장님께서 그 통제력을 잃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정말로 그 자기 조직 자체를 내 입안의 혀처럼 움직일 수 있으면 저는 잘 못 움직이는데 혀처럼 움직일 수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겉에서 보기 좋은 방법을 택하지. 말 그대로 수사를 확 맡겨버린다든지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장 쉽게 말해서 가장 순한 곳으로 이렇게 사건을 돌린 게 아닌가.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통제를 잃고 있는 저는 하나의 사인으로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있잖아요. 검찰국은 인권물 없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스스로가 쫄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고 차라리 법무부에서 다시 와서 좀 우리 추다르크가 좀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지시한 거예요. 근데 다시 또 하는 거죠. 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한 거네요. 지금. 뭔가 이상한 거죠. 나 같아도 만약에 그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행위라고 하면 첫 번째 경로, 대노 하고 즉각 제시 이렇게 나오는 게 윤석열 스타일이라니까. 윤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건 M번방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채널 A 이런 유착들이 알고 보면 그 채널 A 사건 자체의 본질이 뭐예요? 선거 개입이에요. 검찰과 채널 A가 합작한 선거 개입 사건인데 여기서 실패로 돌아간 거죠. 생각해봐. 어제나 그제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돈 받았다. 이런 식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동재 그 협박의 핵심 키워드는 3말 4초죠.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간에 4초가 돼. 3말 4초에 일단 터트려야 되니까 뭐든 이야기만 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10일이 넘어갔어요. 네. 4초에서.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팔자오고 운명이더라고. 뭐 뜬금없는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쟤네들이 안 되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려니까. 흐름 같은 거. 그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